파는 거, 내 제품을 팔고 홍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개발자들이 맞아요. 어려워하고. 가장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때로 되돌아가서 똑같이 대출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다가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도 해보시고 또 지금은 1인 개발자의 길을 걷고 계신 성구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성구의 인디웨이로 활동하고 있고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규라고 합니다. 성규님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많이 1인 기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네. 전업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시도는 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도를 했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내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에너지적으로나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때 고민을 했을 때 30살이 되기 전에 내가 에너지가 좀 더 많을 때 전업으로 도전을 해보자 싶은 마음으로 나와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또 반항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위의 인생 선배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또 뒷복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나가서 내가 성공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구님이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 왔고 가장 애착 있는 그런 제품들을 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주로 이제 IT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 IT 프로덕트 중에서도 생산성과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스타트업을 다닐 때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사스 서비스를 주로 만들었고 지금도 마이크로 사스를 위주로 만들고 있고 지금 크게 운영하고 있는 거는 프로덕트 관련된 프로덕트 로그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로그 그리고 독서 기록 관련된 북로그 이렇게 세 개를 좀 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총 몇 개의 프로덕트를 만드셨고 지금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엄청 간단한 미니 앱까지 하면은 5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공개한 것만 혼자 만들다가 폐기한 것들도 더 많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메인으로 좀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줄이고 버릴 건 버려가지고 한 10개 정도만 가져가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지 보수만 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 계속 내가 쓰면서 업데이트하는 애들은 지금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하면서 계속 그 반복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게 28,000명 이상이 바이럴이 됐었던 한글날에 발매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그렇죠.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그 프로젝트가 이제 한글날에 만든 프로젝트인데 그때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카페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해서 카페를 갔어요. 근데 일단 너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바다를 보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앉았지만 일을 너무 하기 싫은데 오늘이 또 한글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날에 내가 개발을 할 줄 아니까 이거를 의미 있는 일에 써보자. 그래서 4시간 동안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 내 이름을 입력하면은 거기에 맞는 스토리가 나오는 의미가 나오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운이 좋게 바이럴이 됐죠. 스레드에 처음에 공유를 했다가 사람들이 점점 자기 이름도 해보면서 캡처로 공유를 하는데 그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처음엔 제 아는 사람들이었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까지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개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서비스 재미를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2만 명이 넘게끔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많은 사용자가 사용을 했지만 이게 전환이 되거나 어떤 판매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나 교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공유해 주시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 두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제 서버 트래픽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불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았겠다 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보루로 제 사이트 프로필로 연결하게끔 해놨는데 제 프로필로 진입까지는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후에 펀을 설계를 해놓은 것도 뭔가 전환을 되게끔 해놓은 것도 없었어가지고 수익 관련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이 공개 가능한 범위 선에서 현재 어떤 곳에서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연차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24년도에 처음 퇴사를 5월달에 했을 때 그때는 주 수입원이 이제 외주 개발을 해가지고 수입을 생활을 했었고 그 시점부터 제가 시작한 게 지식 공유 활동을 좀 시작을 해가지고 지식 공유 활동에서 책을 출판해서 인쇄 그리고 강의를 해서 강의료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주 수입원이었고 이제 26년도에 넘어가면서 그 시도했던 것들에서 이제 좀 프로덕트에서 관련된 거 매달 이제 3-40만 원 이렇게 광고비 같은 경우 조금씩 들어오고 그 외에는 대부분 지식 공유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책도 출판을 하셨잖아요. 네. 저 되게 놀랐었는데 책을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책을 처음 써봤어요. 근데 너무 삼성을 다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지식 공유 활동이긴 했는데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만한 게 저도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해도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 깨고 나왔던 계기가 처음 퇴사를 하고 내가 외주 말고 무슨 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지식 공유 활동을 한번 해보자. 그때 시도가 이제 지피터스에서 스터디장을 맡아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블로그 글이나 뉴스레터나 이런 걸 계속 발행을 하게 됐고, 그 발행된 글을 보고 한 업체에서 VOD 강의를 만들자 해서 VOD 강의를 찍게 됐고, 그 VOD 강의를 보고서 책을 한번 써보자 제안을 주셨어요.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만났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스터디 리딩 같은 것도 해보고 본인 컨텐츠도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걸 어떤 분이 알아봐 주시고 책 집필을 주시고 계속 이렇게 기회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쵸. 확실히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까 기회는 연계돼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콘텐츠의 힘이라는 걸 느꼈던 게, 콘텐츠를 내가 매주 발행하면서 팔로워나 구독자나 그런 것도 되게 처음엔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 스스로 콘텐츠가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기회를 물어다 주는 걸 그때 좀 느끼게 됐죠. 그때부터 컨텐츠의 힘을 알게 된 계기가 되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AI 시대가 돼서 만드는 것의 가치는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뭘 만들고 뭘 안 만들지, 본인의 기준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너무 공감됩니다. 네. 만드는 거에 대한 진짜 가치는 떨어진 것 같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옛날부터 제가 듣고 좋아했던 말인데, 기술의 대중화라고 하죠. AI 기술이 나오면서 IT 서비스를 만드는 게 쉬워졌고, 내 자동화나 도구를 만드는 게 쉬워져서 모두가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진짜 원래 그거를 업으로 했던 사람들이 만드는 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일반인 입장에선 되게 좋은 일인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고 써야 됐던 거를 직접 만드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제가 필요한 것들, 주위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듯이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에 효능감을 느낀다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장 필요한 걸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1인 기업가나 인디에커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저도 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벌 텐데, 요즘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마이크로 사스들 AI 기능이 없는 것들을 위주로 24년부터 만들어 왔는데, 최근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도구는 만들기 쉬운데, AI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특수한 기능을 넣는다거나 그거를 어떻게 잘 쓸까 깎는 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쉽게 하지 못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서비스에 그거를 도입해서 이거를 가치 있게 만들자 하는 게 요즘의 제 전략이고,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내가 불편한 거에서 시작해서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자가 한 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큰 병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드는 것 자체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개발자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만드는 거에 대한 재미, 기술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어서 1, 2년 동안 계속 끌어왔던 것 같은데, 요즘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좀 많이 바뀐 게, 1인 기업가로 성장을 하고자 느꼈던 게 마케팅 영업. 그런 사람들한테 알리고 반응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만드는 거에 대한 병목은 진짜 만드는 것 자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아직도 두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나가는 게 가장 병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두님의 마케팅 전략이나 많은 홍보를 또 도전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시기라 제가 효과 좋은 방법보다는 제가 해왔던 경험을 봤을 때, 저는 추구했던 게 빌드인 퍼블릭을 2, 3년째 추구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빌드인 퍼블릭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그래서 해외에서는 빌드인 퍼블릭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그래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아직도 레드오션이지만 활동하는 분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장의 규모라던가 사회 분위기라던가 그런 게 조금은 성향이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눈을 돌렸던 게 진짜 페이드 마케팅이나 돈을 태워서 하는 마케팅,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이나 이런 그로스 마케팅이나 정말 이제 마케팅에 준하는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최근에 이제 별도 프로덕트에 관련된 SNS 채널을 만든다거나, 내가 좀 더 유튜브나 뉴스레터처럼 대중에 친숙화된 콘텐츠에 나를 노출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이제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아직 제가 안다기보다는 그걸 찾으려고 계속 도전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개발자로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판매하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의 기준은, 만약에 내가 마이크로 사스를 한다면 진짜 아직은 발로 뛰는 마케팅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직접 콜드 메일을 보낸다던가 콜드 콜을 한다던가 직접 컨택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앱을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페이드 마케팅이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최근의 경험이 에빈토스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도 스마트 발송, 푸시 알림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수익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앱을 한다면은 페이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개발자로서 살아남는 게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내 과업을 정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게 정말 힘든 건데 본인만의 어떤 과업을 설정하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사실 주기적으로 저는 저를 되돌아보면서 그걸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해고를 한다던가 주간 해고를 한다던가 월간 해고, 연간 해고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1인 기업으로 하면서 자율도가 높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방향이 맞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내가 목표에 맞게끔 잘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데 그거를 저는 회고로 좀 메꾸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되돌아보면 되게 엉망인주가 많아요.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세우면 뭐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좀 더 나태해졌을 때 좀 어려울 때 그걸 봤을 때 저걸 하기로 했지 하면서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좀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계획과 해고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의지나 에너지나 이런 게 너무 떨어질 때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얻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자신감이 없다 할 때 주위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알고 지냈던 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러 가기도 하죠. 너무 좋습니다. 회고로 어떤 본인만의 과업을 설정하고 또 피드백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회고 방법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해고 방법론을 되게 많이 쫓아가고 KPT 해고라던가 여러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제 시스템을 AI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론보다는 AI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 모든 걸 주고 나서 이번 주에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면 내가 나한테 던져야 되는 질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AI가 해고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그냥 AI한테 맡겨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과 고민만 하는 거죠. 혼자 일하면 아무래도 어렵기도 하고 성과도 안 나고 성장도 더디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극복을 아직은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성장을 하는 시기인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24년도에 퇴사를 했을 때 그때는 1차적으로 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극복을 했던 게 외주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외주 개발을 하다 보니까 또 내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를 내려놨더니 다시 이제 수익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때는 좀 더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생활하면서 버텼는데 그러다가 안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네, 대출에 손을 내면서 좀 더 힘을 빌어봤죠. 그때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니까 다른 일을 하니까 나는 내 일을 못하는 사람이네. 차라리 나의 미래에 나를 투자하자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내 일을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금 수익이 없었다면 후회할 수단이지만 저는 지금 그때로 되돌아가서 똑같이 대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버티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활동도 내가 꾸준히 해왔고 내가 나에게 시간도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 공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충당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은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은 된 것 같고 아직 극복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건 바이 건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프로젝트 단위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그걸 어떻게 안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 이제 내가 크리에이터로 사는 부분, 그리고 지식 공유자로 사는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계속 극복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네. 저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대출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으셨나요? 나 다시 회사로 가야겠다든지 일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출을 그렇게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기도 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도 않는 편이긴 해요. 근데 나름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내가 만약에 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언제든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내가 나에 대해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힘들 때는 막 5,000원 가지고 하루에 먹는 걸 다 해결하고 그렇게 여러 번을 해보다 보니까 없어서 먹고는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언제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그게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대뜸 너 생활이 힘들어 대출을 받아라고 권하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너가 이 일에 진심이고 언제든 너가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감당 가능하면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은 해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성도님은 본인을 되게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고 싶고 어떤 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내 성향을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신 건지?
이 부분은 나 탐구를 진짜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해고도 어떻게 보면 탐구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이블 가장 비싼 요금제가 네. 클로드에서 나왔잖아요. 그 네. 페이블로 뭘 해볼까 하다가 여러 가지도 시키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했던 게 나 탐구 활동입니다. 나의 모든 정보를 주면서 최고급 모델은 나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나 나의 문제점이나 강점이나 약점을 어떻게 찝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 예시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계획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제가 찝어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엔 이런 걸 하고 싶어 아니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이게 높아라는 거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1인 기업을 하든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게 나에 대한 탐구. 그래서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노마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렵겠지만. 그런 직장들도 있기도 하고 재택근무라는 시스템도 있기도 하고 뭐 주기적으로 내가 휴가를 할 때마다 떠날 수도 있고 그 상위 단에 있는 게 여기 나 탐구인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탐구를 주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인생 사는데 정답이 없잖아요. 없죠. 결국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쵸? 내가 어떻게 살고 싶느냐가 중요한데 그쵸. 그 나 탐구에 대해 좀 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다 그냥 내 정보를 주고 계속 질문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인터넷을 돌아다니거나 TV를 보다 보면은 정말 마음에 드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는 스티브 잡스 연설 아까 거기서도 이제 세 번째 파트쯤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똑같이 이걸 살 건가? 그 부분에서 스탠퍼드 학생들도 웃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그걸 매일 아침에 실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노라고 하면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다면 그거를 파고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제가 AI를 아까 활용했던 부분은 그게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면은 나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주고 반대로 질문을 던지게끔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여기서 1시간 정도 나를 탐구할 거야. 그 시간을 가져야지만 질문을 하든 AI를 활용하든 고민을 하든 생각을 하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시작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매주 가진다던가 매달 가진다던가 좀 배분을 해놓는 편이고요. 이렇게 성구님이 본인만의 단단한 내면, 내가 뭘 할지 아는 그런 결단력 있는 게 나 탐구가 어떤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적정한 시기에 브레이크를 주고 나를 또 충전해야 되는데 본인만의 쉬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어요? 요것도 나름의 고민과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 독립하고 나서는 번아웃이 올 것 같은데 하면 쉬어봤어요. 근데 일주일에 4번을 쉬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나의 신호에 기반해서 쉬는 것도 안 되겠고 직장 생활처럼 뭐 그걸 번아웃을 무시하고 계속 하는 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요즘은 규칙적으로 사는 거를 가장 궁극의 목표로 두고 내가 만약에 규칙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힘들거나 부족해 그럼 규칙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히가시노 게이고 분도 규칙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글이 잘 써지든 안 써지든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이 너무 잘 되고 일이 너무 안 돼도 그 시간은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정해진 시간에는 쉬어줘야 내가 좀 더 에너지가 보충되고 다시 일을 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규칙적인 습관이네요. 네. 그거를 좀 더 딥하게 말하면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인생의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잘 정립되고 갖춰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처음부터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각자의 인생의 시스템이 있을 텐데 저는 20살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고민을 해왔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게 됐고 도움이 됐던 책이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시스템을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거를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1인 기업으로 독립했을 때 시스템이 없으면 너무 힘들 수 있겠다. 당장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래 가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체감을 하게 됐고 점진적으로 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계속 해나갔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시스템이나 정해진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강의를 가면은 그 강연자분한테 질문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세요? 규칙이 궁금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길래 저분은 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나? 근데 여전히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결론은 나에게 맞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회사에서 나와서 나만의 일을 하고 싶고 1인 개발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미리 걸어보셨던 분으로서 이렇게 자기만의 일을 해보고 싶은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 이것도 장난으로 하라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진지하게 하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진지한 버전, 장난 버전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이제 친구들이 제가 먼저 퇴사를 했다 보니까 아직도 네네. 다니는 삼성 친구들이나 다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퇴사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바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바로 질러라. 네, 퇴사를 하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나와보니까 내가 그 울타리에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날 고민을 해보고 거기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나와서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지번으로 가서 좀 더 고민해보면 제가 책임질 수 없고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냥 퇴사라고 하는 건데 막상 저도 퇴사하고 해보니까 정말 시행착오나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인 기업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면 확실히 요즘은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도 그렇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공개적인 뭔가를 해보기가 가장 요즘은 좋은 것 같아요.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쓴다던가 내가 만든 프로덕트가 있다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반응이거나 욕을 먹거나 칭찬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반응에 따라서 판단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내가 욕을 먹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걸 못 버틸 것 같아 하면은 직장 생활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즐거워 아니면 무반응을 했는데도 계속 하고 싶어 하면은 그걸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일단 공개를 해라. 네,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다면 일단 질러라. 네. 네, 퇴사를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이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 한 살이 더 젊을 때 지는 게 좋지 않나. 나이 들면 책임질 게 많아지면은 리스크를 책임 감당하지 못할 순간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책임질 게 없을 때 좀 더 나만 포기하면 될 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구님하고 이렇게 밀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인 기업 성구님의 앞으로의 일정도 너무 응원드리고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